우리가 왜 인과추론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인과추론은 결국 만약에 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입니다. 교육 정책을 고민한다고 해볼게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때 모든 학생에게 태블릿을 지급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면 같은 돈으로 도서관과 학습 공간을 더 확충하는 편이 좋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인과적 질문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정말 소득이 늘어날까요? 담배 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들까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은 실제로 매출을 끌어올릴까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인과적 질문을 반복해서 마주칩니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왜 그런지 제대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이거 상관관계가 왜 인과관계가 아닌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이 있는 학교의 성적이 높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태블릿을 도입한 학교가 애초에 재정이 더 좋고 보충 수업이나 교사 확보가 더 잘 되어 있었다면 그 학생들은 태블릿이 없었어도 평균보다 잘했을 거예요. 따라서 태블릿이 학업 성취를 높인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태블릿과 높은 학업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직관을 넘어서 인과 효과를 설명할 때 쓸 표기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TI는 실험 대상 I가 처치를 받았는지를 나타냅니다. 처치를 받으면 1이고 받지 않으면 0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학생에게 태블릿을 지급하는 것이 처치입니다. 다음으로 YI는 결과 변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는 학업 성취도입니다. 즉 저희는 처치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학생이 태블릿을 받은 세계와 받지 않은 세계를 동시에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는 둘 중 하나의 결과만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잠재적 결과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Y1I는 학생 I가 태블릿을 받았을 때의 잠재적 결과입니다. Y0I는 같은 학생이 태블릿을 받지 않았을 때의 잠재적 결과입니다. 두 각 모두 가능한 결과이지만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쪽은 팩추얼이고 일어나지 않은 다른 한쪽은 카운터 팩추얼로 남습니다. 카운터 팩추얼 개념을 바탕으로 개별 처치 효과, 즉 ITE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ITE는 한 학교에 태블릿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점수 차이입니다. 즉 Y1에서 Y0를 뺀 값입니다. 직관적으로 명확하지만 카운터 팩추얼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ITE는 직접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균 처치 효과 ATE를 활용합니다. ATE는 전체 집단에서 처치군과 대조군 차이의 평균입니다. 또 전체 집단이 아닌 실제로 처치를 받은 사람들에게 처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는 지표인 AT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멀티버스를 넘나들며 반사실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능력으로 4개 학교의 데이터를 모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 학교에 대해 태블릿을 받았을 때의 점수와 받지 않았을 때의 점수를 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블릿 지급이 처치, 즉 T가 1인 경우이고 Y는 시험 점수로 측정한 학업 성취도입니다. 이제 각 학교의 Y1과 Y0를 직접 비교할 수 있으니 개별 처치 효과인 ITE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학교의 ITE는 -50이고 3번 학교의 ITE는 -200입니다. ATA는 이 ITE들의 평균입니다. 즉 -50, 0, -200, 50을 모두 더한 뒤 4로 나누면 -50이 됩니다. 이 말은 태블릿 지급이 학업 성취도를 평균적으로 50점 낮췄다는 뜻입니다. ATT는 실제로 처치를 받은 학교들만 골라 계산한 평균입니다. 여기서는 T가 1인 3번과 4번 학교만 보면 되죠. 그래서 ATT는 -200과 50의 평균인 -75가 됩니다. 즉 태블릿을 받은 학교들에 한정하면 태블릿이 학업 성취도를 평균 75점 낮춘 셈입니다. 이 계산이 쉬웠던 이유는 각 학교의 팩추얼 결과와 카운터 팩추얼 결과를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처치를 받은 학교의 Y0와 처치를 받지 않은 학교의 Y1은 끝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처치 효과인 ITE는 직접 계산할 수 없고 ATE와 ATT도 바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냥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점수를 빼면 되는 것 아닐까? 이 예시에서 관찰된 점수만 쓰면 처치를 받은 학교의 평균은 600과 750의 평균이니까 675이고 처치를 받지 않은 학교의 평균은 500과 600의 평균이니까 550입니다.
둘의 차이는 125입니다. 단순 평균 비교만 보면은 태블릿이 성적을 올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멀티버스에서 확인한 진짜 ATE는 마이너스 50이었죠. 부호부터 완전히 반대입니다. 즉 관찰된 연관성을 인과효과로 곧장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핵심은 단순 평균 차이의 편향, 즉 바이어스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태블릿 예시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태블릿을 제공하는 학교가 시험 점수도 높다는 주장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는 태블릿이 없었어도 어차피 점수가 높았을 거야. 재정이 넉넉하니 좋은 선생님도 뽑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잖아. 즉 두 집단은 애초에 비슷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잠재적 결과로 표현하면 처치 집단은 처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비교 집단보다 결과가 더 좋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수식으로 확인해 봅시다. 관찰 데이터에서 계산할 수 있는 연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에 처치 집단의 y0를 더하고 다시 빼서 정리하면 단순 평균 차이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처치받은 집단에서의 실제 인과효과, 즉 ATT고 다른 하나는 처치가 없어도 두 집단이 원래 얼마나 달랐는지를 나타내는 편향입니다. 즉 단순 평균 차이는 인과효과 ATT 더하기 편향입니다. 편향은 처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두 집단이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냅니다. 태블릿 여부 외에도 학교의 재정, 위치, 교사의 질처럼 처치 여부와 결과 모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치와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교란 변수라고 합니다. 결국 인과효과를 제대로 추정하려면 이 편향을 제거해야 합니다. 태블릿 외의 조건이 두 집단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비슷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인과추론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연관성이 인과관계가 될까요? 앞서 본 식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관찰된 평균 차이는 인과효과 ATT와 편향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을 인과효과로 해석하려면 편향한기 0이어야 합니다. 수식으로 쓰면 처치를 받은 집단이 만약 처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평균 결과와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의 평균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직관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태블릿을 받은 학교가 설령 태블릿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지 않은 학교와 평균적으로 비슷한 성적을 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두 집단이 태블릿 여부를 제외하면 애초에 비교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조건이 성립하면 편향이 사라지고 단순 평균 차이는 ATT와 같아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치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이 처치에 비슷하게 반응한다면 ATT와 ATC도 같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단순 평균 차이는 전체 평균 처치 효과 ATE와도 같아집니다. 정리하면 비교 가능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연관성이 인과관계가 됩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비교 가능한 집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무작위 배정입니다. 처치를 동전 던지기처럼 무작위로 결정하면 어떤 학교가 태블릿을 받을지가 재정, 위치, 교사의 질과 전혀 무관해집니다. 그러면은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은 처치 여부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평균적으로 비슷해집니다. 수식으로 쓰면은 잠재적 결과 y0과 y1이 처치 여부 t와 독립이 됩니다. 이 한 줄이 성립하면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조건이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첫째, 처치 집단의 y0 기대값이 비교 집단의 y0 기대값과 같아집니다. 무작위 배정 덕분에 처치 집단도 처치를 받지 않았더라면 비교 집단과 비슷한 성적을 냈을 것입니다. 편향이 사라집니다. 둘째, 처치 집단의 y1 기대값이 비교 집단의 y1 기대값과 같아집니다. 두 집단이 처치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ATT와 ATC가 같아집니다. 결국 단순 평균 차이가 AT와 같아집니다. 이것이 무작위 대조 실험 RCT가 인과효과 추정의 골드 스탠다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무작위 배정 하나로 비교 가능성의 두 조건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태블릿 예시를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온라인 수업 방식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실험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대학교 수업을 대면 온라인 혼합의 세 가지 방식으로 무작위 배정한 실험입니다. 어떤 수업 방식을 받을지는 학생의 특성과 무관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처치는 수업 방식이고 결과 변수는 기말 시험 점수입니다. 만약 무작위 배정 없이 단순 비교를 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학생이 원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집단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생계 부담이 커서 통하기 어려운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편향이 결과에 섞이면은 수업 방식의 순수한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무작위 배정은 이런 편향을 평균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AT를 추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집단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즉 대면 수업 평균은 78.55점, 온라인 수업 평균은 73.64점입니다. 추정 AT는 약 마이너스 4.91점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성적을 평균적으로 약 5점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저소득층인지 원래 학습 능력이 달랐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작위 배정이 이런 편향을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작위화가 실제로 잘 이루어졌는지는 검증해야 합니다. 성별, 인종 같은 변수가 집단 간의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대부분 변수가 집단 간에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흑인계 변수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소규모 표본에서는 무작위 배정을 하더라도 이처럼 우연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본이 클수록 이런 차이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RCT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너무 크거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정책 단위로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임신 중흡연이 신생아의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고 해서 임산부에게 흡연을 무작위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인과 질문을 다룰 때는 항상 이상적인 실험이라면 어떻게 설계할까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이 사고 실험이 관찰 연구 설계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준실험 방법론입니다. RCT처럼 처치가 잠재적 결과와 독립이라는 조건을 직접 확보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공변량을 통제하면 처치가 사실상 무작위처럼 보이는가를 고민하며 두 집단을 최대한 비교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앞으로 다룰 방법론들, 매칭, 이중차분법, 합성통제법, 도구변수, 회귀불연속 설계는 모두 이 과정을 각자의 방식으로 만족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두 집단을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 하나의 목표가 앞으로 만날 모든 방법론의 기준이 됩니다.